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은퇴 후에도 쉴 수 없어서 다시 일터로 나선다는 것이 당신의 연금을 빼앗고 건강마저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후 매달 300만 원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나라에서 주는 연금마저 깎이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한 65세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65세가 되신 김정호 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원 남짓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아내와 두 식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는 더 이상 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의 소개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직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조건이 마음에 걸렸지만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정호 씨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실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김정호 씨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무심코 뜯어본 봉투 안에는 노령연금 일부 지급 정지 라는 차가운 활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아보니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그 금액은 월 298만 9,237원. 김정호 씨의 월급 300만 원은 이 기준을 불과 만 원 남짓 넘겼을 뿐인데 그 대가는 연금 삭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까지 꼬박꼬박 냈는데 오히려 연금을 빼앗기는 이 현실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김정호 씨와 같은 이유로 13만 7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총액은 무려 2,4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고령층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적 모순이라고까지 지적합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대가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하루 대여섯 잔씩 믹스커피를 마셨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을 억지로 잠들게 하려고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그에게 고혈압과 당뇨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밥보다 먼저 한 움큼의 약을 삼켜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김정호 씨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비직 근로자에게서 고혈압이 발견되는 비율은 2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낸 명백한 직업병, 인셈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낡은 제도의 함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인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일하는 노인이 보편화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30년 전 옷을 지금 억지로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연금이 깎일까 봐 아예 소득 신고를 피하거나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음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바로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입니다. 우리는 경비원 업무를 흔히 앉아서 하는 편한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택배를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며 각종 민원을 상대하는 육체 노동이자 감정 노동입니다. 이렇게 얻은 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직장가 입자에서 지역가 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져도 내가 사는 집 한 채에 고스란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결국 연금 깎이고 건강 잃고 이제는 재산 때문에 높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호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낡은 연금 제도와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기 김정호 씨와는 다른 선택을 한 67세 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그 역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에 앉아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는 연금 감액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 문화센터의 강사나 공공근로 같은 단기적인 사회활동으로 보충했습니다.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꾸준한 소득과 사회적 관계까지 유지하는 현명한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김정호 씨의 비극과 박지훈 씨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일하기 전에 내 연금의 룰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국민연금 감액 기준, 소득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만약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소득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혹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5년까지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일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 액수만 보지 마십시오. 특히 24시간 교대 근무처럼 내 몸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정부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밤샘 근무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돈 몇 푼 더 벌려다 더 큰 병원비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길게 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숨은 연금을 깨워야 합니다. 김정호 씨의 비극은 오직 노동소득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개인연금이나 IRP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깎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박지훈 씨가 활용했던 주택연금은 노동 없이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평범한 가장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노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고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싸워야 하는 투쟁이 아니라 평생의 노고를 보상받고 삶을 즐기는 누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도의 맹점을 미리 알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남은 날들이 연금 삭감과 질병의 고통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